TFT LCD 그 펀더멘털스 그리고 그 베이직 오퍼레이션 프린시플 디자인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구동 물론 이것이 TFT LCD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은 그 TFT LCD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이 TFT만 따로 다음 주는 강의를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FT LCD가 뭐냐? 베이직 오퍼레이션 프린시플과 칼라 TFT LCD의 디자인, TFT 구조가 어떻게 되고 회로가 어떻게 되고 픽셀을 어떻게 구동을 하고 또 중요한 그레이스케일을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는 거냐, 칼라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TFT 디자인은 어떻게 하느냐, 아모포스 실리콘, A 실리콘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아모포스, 비정질, 결정이 요거는 요 다음 섹터에서 요거 마치고 오늘은 TFT LCD에 집중을 하도록 하고 결정이 안 된 비정질 실리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인이 하나도 없고 아주 조악한 형태의 실리콘. 이에 반대되는 것이 크리스탈 실리콘, 결정화가 된 실리콘. 이거는 우리가 저기 반도체의 D램에서 쓰는 그 모빌리티가 뭐 600 또는 1000 전자가 방해를 받지 않고 엄청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이 있고, 이거는 그야말로 아모포스, 결정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실리콘이 지 맘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LTPS, 즉 아모포스 실리콘이 워낙 그 성능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레이저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결정화를 시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OLED에 쓰는 TFT, LTPS, 그리고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쓰는 LTPS 백플레인, 이렇게 세 가지 TFT가 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는 대부분이 그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아모포스 실리콘, 비정질 실리콘. 크게 보면 이 구조가 TFT가 뭐냐? 신 필름 트랜지스터다. 결국은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LCD를 구동을 하기 위한 백플레인이죠. 액정 밑에서 이 TFT를 만들어서 이 액정에 신호를 전달하고 전압을 전달하고 오퍼레이션 시키는, 그 우리가 첫 시간에 왜 액티브 매트릭스가 필요하냐, 왜 TFT가 필요하냐, 바로 그 TFT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게이트, 탑 게이트 TFT, 게이트, 그러니까 TFT라는 거는,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 3터미널 디바이스죠. 게이트가 뭐다? 게이트 전압을 가해주면 스위칭을 해준다. 채널에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오늘은 이 TFT LCD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탑 게이트 TFT다. 게이트가 제일 위에 서 있다. 소스 드레인은 유리 기판 위에 소스 드레인 전극이 바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요것이 반도체 아모포스 실리콘이고, 요 회색이 게이트 절연막입니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SINX. 바텀 게이트 TFT 구조가 뭐냐? 유리 위에다가 바로 게이트를, 밑바닥에 게이트를 깐다. 바텀 게이트. 이거는 이제 메탈 전극이죠. 전극을 깔고 그 다음에 같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이게 잘못 적었다. 여기 올라가야 됩니다.
게이트 절연막, 절연체죠. 절연체를 이 방막을 입힙니다. 그런 다음에 요 빨간색 반도체 아모포실리컨 반도체 방막을 입히고, 그런 다음에 M 플러스 이 포스핀 도핑 N타입 실리컨을 다시 올립니다. 요 이유는 요 소스 드레인 메탈 전극하고 반도체 전극 사이에 오믹 콘택을 만들기 위해서 P도브를 해서 N타입 반도체를 만듭니다. 야, 여러분들 전자과 4학년이니까 뭐 TFT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 안 해도 알죠.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 있고 오믹 콘택이 뭐고 왜 콘택 이 저항이 낮아야 되느냐, 왜 눈을 멀뚱멀뚱하게 쳐보고 있어? 안 했어 그거를? 트란지스터 기본 원리를 안 했습니까 아직? 얼굴 표정이 되게 신기하게 듣고 있네. 야, 3, 4, 4학년이면 전자기학에서 트란지스터의 기본 동작 원리는 잠깐 알았습니다. 요거 TFT에 대해서는 따로 내가 한 강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요런 게 있다는 거로 하고, 트란지스터 자체에 대해서는 안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구조가 이렇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TFT의 구조는 이렇고, 중요한 거는 게이트 절연막이 있고 비정질 실리콘이 있고 N타입 실리콘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PECVD 플라스마 인핸스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진공의 화학 정착 장비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왜 TFT 틴 필름 트란지스터라고 하느냐, 하필이면 방막 트란지스터죠. 유리 위에다가 방막을 입히는 겁니다. 얇게. 물론 D램도 방막을 입혀야 되죠.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D램 반도체에서의 트란지스터는 방막으로 사악하는 것이 아니고 웨이퍼 자체가 트란지스터 되는 거죠. 아주 성능이 좋은 그거를 이 고온에서 실리콘을 녹여가지고 결정화, 단결정을 한 그것이 D램, S램, 플래시램, 뭐 지금 반도체에서 만드는 모든 고성능의 트란지스터고, 이거는 거기에 한 500분의 1 정도로 성능이 떨어지는 대신에 아주 만들기 쉽고, 그냥 이 PCB라고 하는 장비에 넣어가지고 한 300도에 이 하고 가스를 집어넣으면 넓은 2m짜리 글래스에다가 아주 유니폼하게 요 빨간색 요 절연막 M 플러스막이 이렇게 방막으로 코팅됩니다. 그것이 반도체 D램, 플래시램하고 전혀 개념이 다르죠. 요거는 그것까지 하고, 약간 게이트를 탑에 올리는 TFT 구조가 있고 바텀에 내리는 TFT 구조가 있다. 근데 지금 거의 100%가 바텀 게이트로 쓰고 있습니다. 상용화로. 왜? 이게 만들기 쉽거든. 그 다음에 이 공정수가 적습니다. 요거는 5 매스크 게이트 한 장 찍고, 그 다음에 아모포스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소스 트레인 한 번 찍고, ITO까지 합쳐가지고 5 프로세스 스텝이면 끝. 요거는 5 매스크 스텝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탑 게이트. 그래서 이거를 조금 스트레칭해서 보면, 일단은 바텀 게이트만 이야기를 할게요. 탑 게이트는 뭐 하나의 이 창으로 과거에는 했지만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탑 게이트는 LTPS에만 탑 게이트 쓰고 있고, 지금 우리가 쓰는 아모포스 실리콘 TFT LCD, 그러니까 지금의 거의 메조리티를 차지하는 LCD TV 또는 모니터, 노트북 패널은 전부 이 구조를 하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종류는 LTPS 레이저로 결정화를 한 고성능 TFT를 쓰고 있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탑게이트를 쓰고 있다. 하지만은 이것이 메이저다. 게이트, 소스, 드레인, 일렉트로드가 3개 있죠. 반도체가 빨간색 아모포 실리콘이 그 반도체 역할을 하고 스위칭 소자로 작용을 하고 있고,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서 요 TFT 채널, 요게 채널이죠. 빨간색 여기 채널을 통해서 게이트가 스위치를 열어주면 소스에 들어온, 외부에서 들어온 전압이, 즉 전류 형태로 드레인으로 건너가죠. 그러면 드레인은 픽셀 ITO, 투명 전극하고 이 콘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전압이 픽셀 ITO에 들어가 전달하게 된다. 이게 이제 TFT의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TFT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뭐죠? 노란색이 투명 전극이죠. 픽셀의 대부분의 빛을 투과시키는 투명 전극.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콘덕티브 하면서도 투명한 ITO, 인디움 틴 옥사이드. 위에는 쭉 통째로 ITO가 다 깔려 있습니다. 칼라 필터 쪽은. 이거는 공통 전극. 전극이 유리 2개 사이에 마주보고 있죠. 그죠? TFT는 요 밑에서 요 ITO에 전압을 가해주고, 이 가해진 전압, 요 상판 ITO하고 하판 ITO에 가해진 전압, 즉 TFT를 통해서 들어온 전압이 액정에 전달되죠. 그죠? 우리가 전 시간에 액정을 배웠다. 액정은 뭐다? 전압에 따라서 이 트위스트 모션을 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전극이 양쪽에 깔려 있고, 이 전극의 픽셀마다, 요게 한 픽셀입니다. 한 픽셀. 조그마한 100마이크론, 60마이크론 되는 한 픽셀이고, 그 픽셀 전극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상 전압을 전달하기 위해서 TFT를 만들어 놓죠. 스위칭을 통해서 들어가다. 왜 스위칭이 필요하다? 딴 옆에 픽셀하고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 스위칭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죠. 그러면 외부에서 여기 픽셀에 들어가는 영상이 뭐 2.5V다 이 타고 들어오죠. 항상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 게이트라는 게 뭡니까? 문이잖아. 문짝. 그죠? 문. 2.5V가 문이 열어줄 때만 이쪽으로, 소스 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TFT야. 스위칭 역할을 하는 역할. 왜 스위칭이 필요하다? 우리가 제일 첫째 시간에 배웠죠. 다른 픽셀하고의 간섭을 피하고 완전 독립 형태로 그 픽셀에 그 주어진 전압만 주기 위해서 TFT 스위치를 달아놓습니다. 뒤에 백라이트이 있는데, 이 백라이트는 요 노란색 투명한 쪽만 통하게 되죠. 그죠? 요 투명한 놈은 빛도 통과시키지만은 전압을 끌어줄 수 있을 만큼 도체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ITO 디스플레이에서 ITO는 진짜 뺄래야, 그러니까 뺄래야 뺄 수 없는 존재다. ITO. 여기 뭐 라이트 실드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외에도 블랙 매트릭스라 그래서 이 뒤에 백라이트에서 들어온 빛이 반사돼서 TFT에 전달하지 않도록, 흡수하도록 이 차단막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TFT 비정질 실리콘이 빛에 노출되면 누설 전류가 생깁니다. 그런
리키지 커런트가 생긴다. 요거는 차단을 시켜야 되고, 요 놈은 빛의 통과를 시켜 줘야 되고, 그것이 이 한 픽셀, 서브 픽셀 안에 있는 TFT LCD의 구조다. 요거를 위에서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본 거죠. 아까 조금 전에서 본 이 상판 ITO가 이 카몬 ITO 공통 전극 위에 깔려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놈이 TFT가 요런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게이트고 소스 드레인이고, 드레인이 다시 밑에 ITO에 연결돼 있고, 그 외에 요 판하고 밑에 판하고에 액정이 들어가 있죠. 그죠? 액정의 캐패시티를 CLC로 표시하고, 또 한편에 이 CS 스토리지 캐패시티가 구석자리에 조그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러니까 이 스토리지 캐패시티라는 게 뭐냐? TFT를 구동할 때 나머지 시간에 이 리키지 커런트가 새는 전류를 캡으로 홀딩하기 위해서. 이건 다음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아키텍처로 보면 TFT LCD라는 놈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설명을 했죠. 요 액정에 캡이 CLC고 데이터 버스 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게이트 라인이 있고, 드레인 라인이 있고, 여기 픽셀 일렉트로드가 되고, 공통 전극이 있고, 그 위에 칼라 필터가 있고, 또 빛이 반사돼서 TFT를 때려서 누설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블랙 매트릭스, 블랙, 그야말로 블랙이야. 블랙에서 이 빛을 흡수시킨다. 이거를 이퀴밸런트 서킷으로 표시하면 TFT가 게이트가 요래 있고, 게이트 라인이 수평으로 되어 있죠. 카몬 일렉트로드하고 사이에 스토리지 캡과 액정 캡이 패러렐 캐패시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Y축이 데이터 버스 라인. 이 데이터 버스 라인이 뭐다? 데이터 드라이브 IC를 통해서 외부에 들어오는 입력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볼테지로 바꿔주는 역할이다. 어제 지난번에 했죠. 그 버스 라인. 디지털로 나오는 영상 신호를 데이터 드라이브 IC 칩이죠. 반도체 칩에서 여기서 D2 DA 컨버전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볼테지, 아날로그 볼테지로 나오고, 이 볼테지가 그 사이에 있는 액정에 전달된다. 요게 이제 생략된 부분이 요 끝에서 데이터 버스 라인 끝에서 신호를 입력하는 데이터 드라이버 IC가 빠져 있네요. 이거는 뭐 TFT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요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너무 좀 이르다. 그리고 내가 TFT 공정 설계가 또 이게 2학기 했던가? 공정 설계가 또 따로 있어요. 한 학기가 전부 TFT 공정 설계만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또 이거는 TFT 개념이니 LCD 개념이니까 디테일하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TFT 어레이, TFT 유닛 셀을 다르게 표시를 해보면 TFT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조금 디테일하게 적었네요. 요 점선까지 블랙 매트릭스로 새는 빛이 없도록 요 점선 바깥으로 전부 블랙 매트릭스로 틀어 놓습니다. 블랙 매트릭스로 막아 놓죠. 요거는 생략해야 된다. 지금 TFT LCD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TFT 구조에서 요 다음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오겠다. 이렇게 요 TFT 부분만 확대를 하면 위에서 보면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이렇게 가고 게이트 절연막이 그 사이에 있고 이 아모포실리콘 아일랜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TFT 특성을 결정하는 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그 TFT의 게이트 소스 드레인의 위치, 상대적인 위치. 요거는 설명을 했죠. 게이트가 밑에 있고 절연막이 있고 아모포실리콘이 있고 오미 콘택이 있고 소스 드레인이 있고, 이거를 다시 위에서 보게 되면 드레인 소스가 있고 게이트가 있고 절연막이 있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드레인의 폭을 채널 위드, 소스 드레인의 사이 간격을 채널 랭스, 여기 있네. 채널 랭스. 왜 또 바꿔놨냐? 어느새 이렇게 바꿔놨냐? 아이씨, 왜 이러냐? 아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채널 랭스, 채널 위스가 중요하냐? 이 채널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채널 사이로 전자가 흘러간다. 전자가 흘러감으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입력 신호를 소스에 연결하고, 소스는 다시 그 입력 신호를 픽셀 ITO에 연결한다. 그래서 채널 위스, 채널 랭스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설계를 해가 공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요 게이트라는 놈하고 요 위에 까만색 채널 소스 드레인하고의 오버랩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설계하고 공정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게이트를 레퍼런스로 해서 소스 드레인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이 선으로 일치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델타 L이라고 하는 오버랩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 이게 이제 소스하고 게이트하고의 오버랩 부분이다. 피할 수 없이 생길 수 없는 게 델타 L이다. 그러면 K
콘덕탄스, 이 채널의 콘덕탄스는 2분의 1 effective mobility gate capacitance 곱하기 W over L. 채널 콘덕탄스, 전자를 얼마만큼 많이 흘려줄 수 있는 능력은 전자의 이동도 effective mobility, 그 다음에 게이트의 캡이 얼마냐, 즉 게이트의 볼테지를 얼마를 걸어두느냐 곱하기 채널 width W 나누기 채널 랭스다. 그럼 이걸 보면 콘덕탄스는 모빌리티가 높을수록 높아지죠. 게이트 캡, 즉 게이트 볼테지를 많이 걸어주면 전자가 많이 흘러가죠. 채널 위스, 폭을 넓게 하면 전자 통로를 넓게 하는 거니까 유리하죠. 랭스는 가깝게, 채널 랭스를 가깝게 하면 전자 이동하는 거리를 줄인 거니까 콘덕턴스 유리하죠. 근데 모빌리티도 높으면 좋고 게이트도 전압을 왕창 걸어주면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채널 랭스하고 위스하고 랭스의 레이쇼가 요 채널의 콘덕탄스를 정해주는 중요한 팩터가 된다. 근데 여기서 effective mobility, field effect electron mobility는 0.5, 아모포 실리콘의 경우에 0.5에서 진보를 못하고 있어. 그게 이제 그만큼 성능이 후진 놈이야. 왜 그렇게 후진 놈을 쓰느냐?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이때까지 20몇 년 동안을 이렇게 전자 이동도가 낮은 후진 아모포 실리콘으로 LCD 비즈니스를 해왔거든. 그만큼 성능은 안 좋아도 굉장히 충직스러운 놈이야. 아모포 실리콘 놈이. 만들기 쉽고 싸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TFT의 이 성능은 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채널 위스하고 랭스. 이거는 포토 마스크에 설계할 때 결정이 된다. 이거를 얼만큼 넓게 할 거냐, 이거를 얼만큼 가깝게 할 거냐. 근데 이제 그게 입장수 마음대로 안 돼. 채널 랭스를 가깝게 붙이면 좋은데 이게 공정 능력이라는 게 또 있거든. 포토 리사그라피의 해상도 능력도 있고 공정 엔지니어의 능력도 있고 공정 장비의 능력도 있고. 그래서 W over L이라는 그 수치는 항상 TFT를 할 때 이 뭐라 그러나 제일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W를 늘리면 어떻게 되죠? 콘덕탄스는 유리하지만은 개구이를 또 까먹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차츰 장단점이 나옵니다. W over L. 그래서 킥백 볼테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델타 VP and CS. CS는 스토리지 캡. 게이트의 볼테지를 걸어준다. 무슨 말이죠? TFT를 오픈을 시킨다. 그죠? TFT를 턴 온을 시킨다. 그 다음에 게이트를 볼테지를 오프 할 때는 델타 VG 온 오프의 그 볼테지 전압 차이가 약 30V 통상적으로 된다. 여기서 이게 VG 커브입니다. 이렇게 30V를 올렸다가 급격하게 턴 오프를 하게 되면 이
픽셀 캐패시턴스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작스러운 볼테이지 30볼트를 볼테이지 드랍을 하게 되면 픽셀의 캐패시티브 커플링이 생긴다. 그를 킥백 볼테이지 델타 BP로 정하고, 그러니까 멀쩡하게 BP 픽셀 볼테이지가 있다가 게이트를 갑자기 턴오프 30볼트를 시키면 커플링 때문에 델타 BP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픽셀 볼테이지 드랍이 생긴다. 요거를 이게 왜 생겼느냐 하나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킥백 볼테이지 드랍은 패러시틱 기생 캡에 의해서 생긴다. 난데없이 무슨 기생 캡이냐? 아까 이야기했죠. 요 델타 L 원하지 않게 전극 두 개가 오버랩 된다. 게이트하고 드레인하고 공정을 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오버랩 때문에 여기에서 요 전극하고 요 전극 사이에 절연체가 있죠. 게이트 절연체. 그러면 요게 캡을 형성한다. 이거를 기생 캡, 패러시틱 캐패시턴스라고 한다. 이 패러시틱 캐패시턴스라는 놈이 여기 게이트가 전압을 30V 뚝 떨어뜨려 버리면 이 캡의 볼테이지 게이트의 볼테이지 드랍에 의한 요 기생 캡의 커플링 때문에 델타 BP라는 놈이 생기고, 그 델타 BP라는 놈은 킥백 볼테이지라고 한다. 킥백 볼테이지가 좋은 놈이게요? 아군이게요? 적군이게요? 캐패시터 커플링에 의해서 델타 BP 실제로 픽셀에 전해지는 전압보다도 엉터리 전압을 주는 거야. 커플링 때문에 킥백은 다시